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4월 16일 목요일 밤 10시 44분입니다. 한국장 마감하고 미국장 시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장 먼저 보시자면은 뭐 보니까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외국인과 기관분들이 일단 박스권으로 데리고 놀자, 우리 개인들 쏙 좀 태워보자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또 어쨌든 오늘 살짝 선물은 0.4포인트 정도 상승 마감해서 풋옵션을 또 죽여놨습니다. 이렇게 나오면은 일단은 가만히 있어도 내일 또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양이긴 합니다. 이것만 보면요, 주식만 보면 그래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여전히 제 좀 뭔가 좀 의아한 점들이 좀 있긴 해요. 그런 의아한 점들을 좀 몇 개 말씀드리자면, 자, 주식은 오늘 양봉 나와가지고 선물에서 오늘 양봉 뽑아내서 마치 내일 오를 것처럼 풋옵션도 죽이고 양봉 나와갖고 오늘 마치 내일 오를 것처럼 만들어는 놨는데, 근데 왜 환율이 12원 상승했을까라는 점도 약간 좀 꾸리꾸리한 생각이고요. 약간 꾸리꾸리한 점이고, 뭐 외국인들 들어와야 되는데 이쯤이면 들어올 만도 한데, 환율 12원 올려놓고 5천억 팔아먹었다는 거는 일단 별로 그 좋아 보이진 않는다는 거. 또 그리고 예를 들면은 원유 가격, 국제 유가 같은 거. 사실 유가가 신흥국 주식하고 똑같은 그런 류의 자산인데, 유가가 빨리 올라와야 되는데 오늘 고용지표 나오고 미국 주식이 올라갈 망정 유가는 계속 20달러에서 지금 딱 붙어 있단 말이죠. 이런 것도 어쨌든 조금 꾸리꾸리한 냄새가 나는 점이긴 합니다. 언젠간 박스권을 돌파해서 시세를 주긴 줄 텐데, 뭐 언제 줄지, 어떤 재료를 가지고 줄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주식 차트만 놓고 보면 내일 바로 올라도 이상하진 않은데, 뭐 환율을 올려놓은 거라든가 유가라든가 뭐 이런 모습들을 보면 어쨌든 조금 찜찜해요, 뭔가가. 저는 어쨌든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월 19일 날, 뭐 3월 20일 날 여기쯤 나왔더니 지금 현재 지수의 저점이 일반적인 평상시 어설프게 지수가 빠져서 나온 저점이 아니죠. 여기가 거의 금융위기급의 하락이 나왔던 저점이잖아요. 코스피로 치면 1430, 뭐 22 정도 자리인데, 이런 중요한 자리는 이렇게 지지력을 만들어내지 않고 쑥 올라와 버리면 분명히 다음에 매를 맞게 돼 있다는 게 어쨌든 변함없는 제 생각입니다. 물론 다양한 이유들도 있지만은, 그래서 저는 어쨌든 계속 이 부분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가 한 번 더 필요하고, 여기 지지력이 지금 거의 테스트가 없이 올라온 거기 때문에 아마 다음번에 이걸 테스트하러 내려온다면 이 저점은 붕괴될 것이라고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어쨌든 주식은 또 주식만 보면 또 내일 아침에 또 상승하겠다는 그런 모양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깝깝해요. 매일매일 우리 개인들은 빨리 이 지지부진한 게 끝나고 박스권을 시원하게 위든지 아래든지 빨리 뭐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들이 옵션 양매도로 보니까 접근을 하지 않나 싶어요. 지금 옵션이 확실히 아직도 비싸긴 비싸거든요. 양합이 뭐 19 가까이 되니까 적당히 지수 옆으로 박스권으로 기계하면서 개인들 쏙 좀 태우자, 개인들 좀 가슴이 좀 타들어가게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 어쩔 수 없습니다. 일단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 안 움직이는데 어떡하겠어요. 어쨌든 한국 주식에 대한 얘기는 뭐 여기 정도까지고, 그 한국 주식 그 종목 선정하는 거에 대한 뭐 저만의 팁이라고 할까, 이런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오늘 안 그래도 저도 주식 종목들 몇 개 좀 살펴봤는데요. 몇 개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어제 뭐 글 쓴 것도 그렇고 오늘 아침에도 했던 얘기도 그렇고, 시장보다 이번에 반등이 강하게 올라온 주식을 제가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그런 그 제 마음에 드는, 제가 얘기한 그런 류의 차트가 어떤 건지 좀 보여달라, 그래서 좀 갖고 나와봤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넷마블 같은 거, 이런 거를 차라리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넷마블을 사라는 게 아닙니다. 이 회사 좋다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건데, 물론 이렇게만 보면 안 돼요. 전반적으로 좀 큰 흐름도 좀 보시고, 그래서 얘가 앞으로 어떻게 될 놈인가 좀 일단 이 바로 눈앞에 있는 차트만 보지 마시고 몇 년치를 일단 좀 다 보시는 게 좋고요. 그 전반적인 흐름을 보시는 게 좋고, 제 넷마블 들고 나오는 이유는
솔직히 이미 좀 박살 나 있던 주가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보시면은 물론 이미 박살이 나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번 코로나 위기에서 보시면은 주가가 거의 흔들리지 않고 갔고요. 지수가 개박살 나는 사이에 이미 박스권에서 놀고 있죠. 물론 아래꼬리 살짝 달고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이거 아래꼬리 하루에 불과해요. 그리고 빠진 것도 없고 금방 회복도 했습니다. 빠진 것도 얼마 없고 사실 이런 건 빠진 것보다 지금 더 회복이 됐다고 보는 게 맞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아예 이번에 시장이 개박살 날 때 빠지지조차 않았던 그런 종목들 다음번에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좀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이미 이렇게 지수가 빠졌음에도 얘가 안 빠졌다라는 거는 이거는 사실상 이미 어떤 이 종목의 매도 에너지가 다 소진이 돼서 이제 더 이상 팔놈이 남아 있지 않다. 이제 앞으로 매수 세력밖에 안 남았다. 이 종목에 남은 건 주식 살려는 놈밖에 안 남았다라고 해석해도 뭐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넷마블 같은 게 좀 눈에 띄었고요. 이게 참 차트가 좀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KMW 같은 것도 뭐 최근의 흐름만 보면 괜찮습니다. 이런 류의 종목을 하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번에 지수 박살 날 때 같이 박살 났다 칩시다 얘는. 근데 보시면 반등이 이미 고점이 돌파했죠. 이미 올해 고점 돌파해버렸죠. 올해 고점은 이미 돌파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등이 강한 종목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참고로 KMW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미 시세가 한 8배 정도 이미 났기 때문에 만원에서 8만원까지 한번 오른 종목이기 때문에 솔직히 여기서 지 아무리 비대면 시대다 이러면서 KMW를 좋게 봐주려고 한다 하더라도 저는 주식으로서는 회사는 메리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회사 주식 투자자 입장에선 이 주식은 별로 메리트는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어쨌든 이번에 반등은 강하긴 강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KMW 좋다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최근의 모습을 보시면 이런 패턴들 한번 보시라는 거죠. 차트상에서 보면 시장하고 같이 빠졌어요. 설마 같이 빠졌다 하더라도 이번에 반등이 이렇게 강하게 올라온 친구들 이런 친구들 잡으시면 될 것 같다 라는 말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가장 눈에 띄었던 종목은 사실 리노공업이에요. 리노공업 코스닥에서 반도체 부품, 반도체 장비 만드는 회사인데 보시면은 이미 제가 안 그래도 원래 관심 종목에 넣어놨던 친구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번에 올해 초에 겁나 많이 오르더니 이번에 조정 거의 안 나왔고 지수 겁나게 빠졌는데도 얘는 조정도 얼마 안 나왔고 그러니까 애초에 빠지지 않았던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애초에 빠지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굉장한 어떤 상승에 대한 잠재력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 지금 조정 굉장히 건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지수가 한 번 더 흔들린다면 리노공업 같은 거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여기서 좀 이제 이런 차트를 보실 때 약간 좀 걸러야 될 거는 제가 봤을 때 이런 거는 걸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손소독제라든가 마스크 테마 이런 걸로 해갖고 테마식으로 해서 이번에 막 상한가 가고 이랬던 종목은 그런 건 배제. 이제 그런 종목의 시대는 이제 끝나는 것 같으니까 그런 건 배제하셨으면 좋겠고요. 솔직히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강해요, 그죠? 제약바이오 업종이 보시면은 이게 코스닥 제약 업종인데 이미 다 회복했어요. 다 회복하고 오히려 더 올랐는데 사실 좀 애매합니다, 이게. 제가 얘기한 그런 이번에 반등을 주도한 업종이긴 한데 근데 문제는 이건 약간 좀 테마성의 흐름이 아닌가 싶어요. 코로나라는 질병 때문에 시장이 박살났던 거라 얘가 오르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테마주성으로 오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서 솔직히 분명히 시장을 주도할 업종이 되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을 주도할 것 같긴 같은데요. 근데 약간 고개가 좀 갸우뚱해져요. 얘도 좀 뭔가 좀 깨름직합니다. 좀 테마주성이 좀 들어가 있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어쨌든 제가 봤을 땐 제 기준에 가장 맞는 놈이라면 제가 봤을 때 리노공업 이런 걸 것 같아요. 얘는 반도체 쪽이니까 제약바이오라고 해서 이번에 어떤 코로나 테마 이런 테마로서 영향받은 종목도 아니고 실적도 나름 괜찮았고 아예 이번엔 빠지지도 않았으니까 이거는 주식 팔 놈도 없다는 얘기인 것 같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런 종목은 조금 좋아 보이긴 합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잘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저는 계속 이 3월 19일날 18일날 나왔던 저점 부분 테스트 해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계속 기다릴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어쨌든 하더라도 리노공업은 어쨌든 전 주식은
차라리 ETF라는 게 더 돈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어쨌든 저는 저런 개별 주식은 좀 당분간은 안 할까 합니다. 한국장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종목들 한번 잘 골라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그런 기준으로 한번 스크린 이렇게 주식 필터링 해보는 것도 아마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미국장 얘기해 봅시다. 오늘 그 실업수당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아우 이름이 길죠. 오늘도 어쨌든 안 좋게 나왔어요. 몇백만 건이더라. 5.231년 524만 건이 나왔습니다. 약간 그 뭐냐면은 시장 예상치보다 조금 더 많긴 많았어요. 지금 계속 시장 예상치보다 조금씩 많습니다만 어쨌든 지금까지 최근 2주 3주간은 저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되면 항상 주식 올랐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지금 그 뉴스가 일단 더 이상 주식 반등을 이끌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그냥 재료일 뿐이죠. 이게 뭐 그게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뭐 호재로 나왔든 악재로 나왔든 그냥 이제 그걸 갖다 붙여서 이제 주식을 샀다 팔았다는 재료로만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솔직히 오늘은 어째 그거를 팔아먹는 재료로 이용한 듯한 모습이 살짝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가 이 실업 수치 요 고용 지표가 나오고 나서 주식이 한번 상승했었거든요. 분봉상 살짝 올랐는데 그 상태에서 이제 정규장 개장 밤 10시 반이 됐고 갭상승 출발하고 나서 지금 현재는 좀 밀리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될지는 뭐 모르죠. 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은 솔직히 요즘에 뭐 장중이 어떻게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정말 무의미하고 위험한 얘기라서 그런 얘기까지 못 드리겠고 오늘도 조용히 이제 변동성 지수 같은 거나 좀 살펴보면서 어떻게 되겠다 뭐 이런 얘기나 조금 드리면서 좀 맞춰볼까 합니다. 그 빅스 지수인데요. 빅스 지수 같은 경우 이게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이 미국 옵션 만기일이거든요. 근데 이 빅스 지수 같은 경우는 만기가 제가 알기로 이틀 전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4월 14일이었나가 아마 만기일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이게 어쨌든 그 옵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그런 지표가 변동성 지수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지금 이제 5월물이 새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얘 보시면은 일단은 마침 딱 월물이 바뀌는 순간 만기일 지나는 순간부터 일단 양봉이 뜨고 어떤 변화의 조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만기 지나고 나서 첫날인지 이게 만기일인지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지금 만기가 얘는 이미 끝났어요. 얘는 끝나서 끝난 순간부터 일단 양봉 뜨면서 뭔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재 고용지표 나오고 나서부터 또 어쨌든 시장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약간 좀 얘가 튀어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요즘 흐름이 참 단순합니다. 정말 투기적이에요. 만기일 한 달 동안 빠지고요. 요날 만기일 되니까 만기일부터 새로운 월물 거래되니까 또 한 달 오르고요. 그리고 지금 다시 만기일이 됐습니다. 일부 파생상품, 빅스지수 같은 건 이미 어떤 만기가 지나서 이미 양봉을 뽑으면서 또 새로운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요. 증거는 없어요. 증거는 없고 그냥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약간 좀 고개 갸우뚱하면서 심증이 좀 든다라고 밖에 말씀을 그렇게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실증적으로 주식이 빠진다라는 증거는 없어요. 뭐 어쨌든 계속 풋옵션 죽고 있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풋옵션 죽고 우리나라 선물 오르고 있기 때문에 당장 뭐 빠진다 어쩐다라는 증거는 없습니다만 근데 만기가 이제 또 되고 이래서 어제 빅스에서 또 양봉이 나오고 TVIX가 어제 폭등하는 꼬라지를 다시 보고 있으니 어쨌든 냄새는 뭔가 납니다. 냄새는 나는데 실체는 보이지 않는 뭐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TVIX인데요. 그죠? 빅스 선물이 만기가 되니까 어쨌든 그때 만기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거 V자형 반등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근데 이렇게 오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오를 수도 있어.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에 얘가 살아난다면은 오늘 저녁에 S&P가 이제 5일선을 아마 테스트할 거거든요. 5일선 아마 테스트할 거예요. 5일선 테스트해서 오늘 저녁에 만약 밀리게 된다면 아마도 좀 방향이 본격적으로 좀 틀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조금 주의해 봅시다. 오늘 생각해 보시면 여기 그러니까 어제 미국이 개파락 출발했잖아요. 개파락 제법 많이 해서 밀렸는데 오늘 솔직히 여기 이 위에도 사실 어떤 저항이 없습니다. 개파락했기 때문에 여기 오르자면 오늘 쑥 올라버릴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약간 깨름칙한 게 어쨌든 만기, 미국 옵션 만기란 이벤트, 그리고 뭐 어쨌든 그런 것들 생각을 해보면은 조금 냄새는 좀 납니다. 냄새는 나요. 이 정도밖에 사실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죠. 이 정도밖에는 뭐 말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 뭐가 실제적으로 양봉이 뜨고 이게 빅스가 올라오는 패턴이라든가 TVIX가 올라오는 패턴이 좀 확률 높은 패턴으로 막 2, 3거래일 동안 저점 지지하면서 좀 건전하게 올라오면은 뭐 세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솔직히 이렇게 오르다가도 이거는 어쨌든 곧바로 꺾일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모양이긴 하거든요. 올라봐야 사실 별로 좋진 않아요. 이렇게 오르면 차라리 여기서는 2, 3거래일 정도 더 이렇게 저점 다지는 과정이 필요한데 어쨌든 그래도 지가 오르겠다면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딱히 어떤 객관적인 뭐 지금 지수가 흔들릴 수 있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지만은 냄새는 납니다. 조금 그래서 좀 주의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가는 오늘 뭐 거래 정지인가요? 오늘 딱 20.1달러에서 멈춰 있네요. 계속. 네. 아마 거래 정지 아닐 거고 네, 여기 지금 거래가 되고 있네요. 거래되고 있죠. 자, 아무튼 자 주의해야 될 건 유가 그리고 빅스 지수와 관련된 그런 만기일 이런 이슈들을 조금 좀 주목을 합시다. 냄새는 납니다. 증거가 없어서 그렇지. 근데 조만간 증거도 나오겠죠. 오늘 아침이 아니고 이제 내일 아침 자고 일어나서 미국이 본격적으로 꺾여 있다면 아마도 일단은 내일 아침에 한국이 박스권 돌파 상단해서 더 오르는 거는 또 아마 힘이 들겠죠. 네, 내일 아침에 어쨌든 보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 정도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세요.